그 검찰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라고 66명의 법관 명단을 법원에 넘겼는데 그중에 그렇죠. 일부만 징계를 했고 사실 명단 자체도 법원이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시사인에서 그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고는 있지만 전체 공개는 되지 않고 근데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탄핵 주장을 하시면서 이거는 과거 청산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이걸 강조를 해왔는데 전 좀 약간 큰 틀에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6년 촛불혁명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다시 재구성돼가는 과정이다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 과거의 공직사회, 강 한쪽에 과거의 공직사회가 있다고 치고 강 건너편에 새로운 공직사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디딤돌을 밟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디딤돌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법관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 촛불혁명 전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공직자들이 직업적 정체성이 되게 약하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경찰은 수사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행위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체성이 약하고 그 불안감을 조직에 대한 소속감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판사가 나는 법원 조직의 일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품고 있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이게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다 일어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업 윤리의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거 직업 윤리를 세우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제 철학적인 설명이고요. 네. 저처럼 이제 법알못은 판사가 뭐 잘못을 했어요. 네. 그 동기나 경위가 어떠하든 객관적으로 볼 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형법에 걸리는 근데 뭐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또는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뭐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게 명확하면 형사처벌을 받겠죠 판사도.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형법에 걸리는 행위가 분명치 않아요. 그럼 그 사람 계속 판사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그 사법부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 절차를 명시한 게 탄핵제도잖아요. 법관은 형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거나 또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지 않고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법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도상. 그래서 법 위반이 있었으면 법으로 처벌하고 그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 사람은 하여튼 판사하면 안 돼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그 법관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다 뒀는데 왜 한 번도 안 쓰냐 이거.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마디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징계는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이거든요. 그거 이상의 징계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국회에서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라.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법관 탄핵이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소추를 15번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미국 판사들이 유난히 우리나라 판사보다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가 그 기능을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민변사법위원회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 위원장이시잖아요. 민변사법위원회는 뭐 하는 데고 거기 지금 이탄희 판사님이 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판사 탄핵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그동안의 활동이 있으셔요?
저희가 이 사법농단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저희 민변 내에 사법위원회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TF를 만들었어요, 따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했던 활동들이 처음에는 어쨌든 이게 검찰로 가기 전에는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후에 이제 검찰로 가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저희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탄핵 안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 몇 명의 판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드러난 게 사실은 얼마 없어요. 검찰은 뭐 많은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3차에 걸친 진상조사 보고서 정도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이 정도면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법률 위반 사유는 뭐 그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저희가 뭐 정치하게 다 보진 못하겠지만 헌법 위반 사유들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더라? 6명이었나? 더 됐었나?에 대한 탄핵 안까지 다 일일이 작성을 해서 그걸 다 국회에 갖다 줬어요. 일을 다 해서 갖다 줬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도 국회는 움직이지를 않고 개별적으로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접촉해서 물어봐도 국회가 뭐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식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국회가 사법부를 어쨌든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본인들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법관들, 판사들한테까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섭을 해야 돼? 라는 워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판사들은 국회의원들 의원직 박탈하는 판결을 착착 잘도 내리는데 그럼요. 왜 맨날 당하고만 있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범죄가 있고 선거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판사들 눈치를 봐요.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가 견제되니까 여기도 같이 견제를 해야지 이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어찌됐건 나중에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탄핵을 주도해서 혹시라도 법원에 밑보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것도 좋은 게 하나의 좋은 거지. 이유일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모질게 해갖고 뭐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런 거. 굳이 내가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탄핵에 대해서. 그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서로 할 일을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판사가 아니고 결국 재판받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판사한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판사를 어차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병원처럼. 그래서 저 판사 내가 싫은데 믿을 수 없는데 저 사무실 가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밥 먹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재판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일 큰 그런 국민들이 제일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탄희 판사님 어디서 하셨던 비유 중에서 정수기에 한 통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국에 3,000명의 법관이 있는데 여기에 잉크 한 컵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66명이라는 그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계속 판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있어요. 그 전체 물이 다 흐려졌고 누가 이걸 마시고 싶겠냐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탄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계속 꾸역꾸역 받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재판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잘 몰라요. 사법농단 관여 판사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재판장 판사들 정보도 재판을 가서 법정 밖에는 이름이 써 있지만 그 전에는 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내가 법정에 가서 내 판사가 누구지 하고 검색해보고 뭐 이러면은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 법원 각 지역의 전국의 어느 법원에 어느 재판부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찾으면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죠. 저희 막 일일이 찾아가지고 해서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그 자기들이 징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사가 어디에서 어느 재판부에 소속되는지를 왜 못 밝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보면 모르셨다가 나중에 알게 되세요 보통.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재판 받을 때는 신경 안 쓰고 참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이거 어떡하냐 해결해 주세요. 결과 자체를 못 믿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신이라고 하는.